자, 계속해서 이제 53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우리 여기 UCP 600에서 볼 수 있는 신용장 관련된 은행의 역할들 있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은행 영업일 의미합니다. 뱅킹데이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는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는 거죠. 제시가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줄여서 우리 ISBP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다음에 3번 confirmation 확인이죠.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confirming bank. 확인은 누가 해준다? 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이 해준다라는 거죠.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to honor or negotiate a complying presentation. 그래서 자 개설은행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개설은행하고 confirming bank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설은행만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honor 해주죠. 그런데 우리 confirming bank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confirming bank 같은 경우에는 honor하고 negotiate 둘 다 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배우셨죠? 다음에 4번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어떤 합의래요. However named or described 뭐 이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r a complying presentation. 즉 이러한 신용장 의미는요. 합의인데 어떤 합의냐? 취소 불가능한 합의래요. and thereby 구성합니다. A definite undertaking 명확하게 확약해 주는 거예요. of the issuing bank가 to honor a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해 주겠다라는 확약입니다. 이것도 맞죠? 4번도. 자, 그러면 우리 5번 남았네요. negotiation 매입이 나와 있습니다. means the purchase 구매래요. by the nominated bank 지정은행에 의한 매입 of draft 환어음 그렇죠? 환어음을 수익자한테 지정은행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한테 넘겨주는 거죠. and 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서류들 그렇죠? 환어음하고 서류들을 매입하는 겁니다. by advancing 미리 혹은 agreeing to advance 미리 funds 대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합의하는 거죠. to the beneficiary 수익자에게 on or after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자, 지정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상환받기 전에 수익자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 여기 자, 요거 바꿀게요. 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행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익자가 지정은행한테 환어음, 그 다음에 그 밖에 서류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고 지정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매입이죠. 그렇죠? 근데 지정은행은 이 수익자한테 돈을 언제 줘야 돼요? 본인이 타 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게 될 날짜 이전에. 그래서 아까 advancing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to agree advancing funds to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렇게 되면 on or after가 나와 있는데 after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상환 일자 전에 미리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on or after가 아니라 on or before가 됩니다. before.
그래서 그 날짜 혹은 그 날짜 전에 돈을 준다라고 해서 답이 53번에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뭐 UCP 602조는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54번 MIA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 계약은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우리 뭐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습니다. 인슈어러는 보험자예요. 이 사람은 보험회사가 되는 거고요. assured는 피보험자,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 that is to say, the los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거 보상해주겠다라는 계약이래요. 근데 머린 인슈어런스, 해상보험이니까 해상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1번 맞고요. 1번이 우리 해상보험에 대한 정의니까 잘 알아두세요. 해상보험 계약에 대한 정의. 다음에 2번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may by its express terms or by usage of trade 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뭐 명시 조건 혹은 by usage of trade 무역 관례, 거래 관례 이런 것들에 따라서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보험 계약은 extended 확장될 수가 있대요. So as to protect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the assured against losses on inland waters or on any land risk. 아까 전에 1번에서 뭐였어요? 우리가 해상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해상 보험 계약인데 지금 인랜드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륙까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창고에서 물건이 출발해서 항구로 간 다음에 항구에서 또 다른 항구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운송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송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우리가 해상에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꾸 안 들게 되겠죠. 그렇죠?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명시 조건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관례로 지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내륙까지 보험을 연장을 해주겠다, 확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리고 여기 부수적이라고 나와 있죠. 반드시 sea voyage, 해상 운송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해상항해는. 자, 3번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every lawful marine adventure may be the subject of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그래서 뭐 every lawful marine adventure, 적법한 해상 사업은 may be the subject of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 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lawful 말고 반대말이 나오게 되면은 뭐 불법적인 해상 사업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4번 maritime perils, 해상 위험은 의미합니다. the perils consequent on or incidental to, 뭐 결과로서 혹은 부수적인 거로서 the navigation of the sea, 항해 중에 바다에서 항해하는 중에 그 결과로서 혹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의미한대요. That is to say, 말하자면 perils of the seas, 바다의 위험, 바다 고유의 위험, fire, war perils, pirates, robbers, thieves, captures, seizure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쫙 읽어보시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보실게요.
the insurer under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즉 지금 보험자예요. 보험자는 has an insurable interest. 보험에 따른 이익을 갖고 있대요. 보험에 따른 이익을 갖고 있다. insurable interest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In his risk and may reinsurance. 자, 재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보험자하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 A가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보험 계약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보험자가 딱 오케이를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부터 보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우리 선박보험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선박이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되게 비싸요. 근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선박이 있고 선박보험을 가입을 해야겠죠. 선박회사들이. 그래서 한국보험회사로 가게 되면 사실은 한국보험회사는 그만한 캐파가 없어요. 그렇죠.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 보험자 A라는 보험자는 이제 뭐 보통 영국으로 가요.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한테 가서 본인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자 B한테 얘한테 받았던 보험 의뢰 계약을 한 번 더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거고 이 보험자 A가 요 피보험 목적을 가지고 가서 보험자 B한테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재보험을 들었는데 이 피보험 목적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얘가 될 거고요. 얘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얘한테 보험금을 나한테 지급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may reinsure 재보험을 들 수 있다. in respect of it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d the original assured 원래의 assured 피보험자 아까 전에 여기 처음에 있던 사람 보험 계약자라고 썼던 거 있죠. 그 사람이 있고 보험자 A, 보험자 B가 있는데 지금은 보험 계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에 assured has right or interest in respect of such reinsurance 재보험에 대해서 보험자 B한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assured has right이 아니라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뜻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55번 인코텀즈 CIF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부하시면서 무역 규칙 관련 혹은 무역 협정 관련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CISG, 인코텀즈, UCP 600 중에서 난이도로 나열을 하자면 UCP 600이 제일 어렵고 CISG가 중간, 그 다음에 인코텀즈가 제일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랑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인코텀즈에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CISG라든지 아니면 UCP 600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한 문제 정도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CISG 같은 경우에는 100조 뒤로 넘어가는 문제들도 나와요. 가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버리는 쪽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CIF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Cost Insurance on Freight 무슨 얘기예요? CIF죠?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자,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자, FOB하고 똑같았어요. 인도 시점은. or procure, 조달하는 게 나오죠? 우리 조달은 어디에만 나와요? 해상운송 전용 규칙, 거기에만 나옵니다.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맞는 얘기가 되겠죠? CIF. 그 다음에 CIF에서 보험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CFR 나오죠. 자, 그래서 FOB, CFR, CIF. 요거는 세 개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 두세요. 다음에 2번.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자, 셀러,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contract,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대요. freight, 맞죠? 어디까지?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상대방 국가까지 운송을 셀러가 책임지는 규칙이었습니다. 다음에 3번. The seller also contract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자, 일단은 우리 CIF니까 셀러한테 무슨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험하고 운송 계약을 셀러가 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금도 지급을 하고요. 자, 맞고 다음에 The buyer should note, 알아야 됩니다. buyer는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셀러가 보험하고 운송계약 체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to obtain insurance on maximum cover, 최대 커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우리 ICC로 놓고 보면 A, B, C가 있어요. 지금 맥시멈 커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ICC 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아니죠. 뭐였죠? 우리 배우실 때 C까지, 그렇죠? C 정도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 미니멈, 최소 담보로 보험을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ICC B나 아니면 ICC A로 하고 싶어요, 바이어가. 그러면 본인이 대금을 추가로, 돈을 추가로 지급을 해서 들면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4번.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두 개의 분기점이 있다.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port at different place. 우리 인코텀즈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인도, 위험,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위험은 동일한데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위험은 어디에서 먼저 이전이 돼요? 수출국에서 이전이 되고 비용은 수입국가까지 지불을 해줬어야 됐죠. 이렇게 운송료라든지 보험료 같은 거. 자, 기억하시고 다음에 5번.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a destination port, it might no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which is where risk passes to the buyer. 그래서 목적항을 언제든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에게 리스크가 passes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CIF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F 자체는. 자, 다음에 56번 보실게요. 자, 인코텀즈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The subtitle of the Incoterms rules formally recognize that they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only international sale contract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international sale contract 같은 경우에는 국제 매매 계약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계약에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쵸? 요거 엑스웍스 이거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다음에 2번 11 Incoterms rules are presented in two distinct classes.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총 11가지 규칙에서 7가지, 4가지. 7가지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4가지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자, rules for any mode of or modes for of transport. Xworks, FAS, CPT, CIP, DDD 나와 있네요.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에는 FCA, FOB, CFR, CIF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뭔가가 틀렸네요. 총 나와 있는 건 11가지가 맞고 이쪽도 7가지, 4가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FAS하고 FCA가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3번 Under Incoterms Rules, CPT, CIF, CFR, CIF, DDD 요거는 The seller must make arrangements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agreed destin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 C조건 4가지하고 D조건 3가지에서는요, 셀러,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운송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돼요? 목적 국가까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In the sale of commodities as opposed to the sale of manufactured goods, cargo is frequently sold several times during transit down a string. 자, 우리 운송 중간에 계속해서 전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운송 가다가 다른 사람이 산대요. 그러면 목적 국가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down a string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When this happen, 만약에 이렇게 운송 중 전매가 발생을 한다면 a seller in the middle of the string, 중간 단계에 있는 판매자, 무슨 의미냐? 처음에 A하고 B가 있었어요. 얘가 판매자, 그리고 얘가 구매자였습니다. 얘가 막 판매를 해가지고 B한테 물건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C가 와가지고 B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너 물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좀 사고 싶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오고 있는 도중에 C한테로 물건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in the middle of the string, 중간 단계에 있는 판매자는 누구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선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A가 선적을 해서 물건 보내주고 배가 이렇게 오고 있는 중에 중간에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ship이라고 표현이 되면 안 되고요. does not ship이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does not ship. The goods because these have already been shipped by the first seller in the string. 첫 번째, 얘가 이미 선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에 5번. 자, previous versions of Incoterms rules have specified those documents that could not be replaced by EDI message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EDI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00년, 2010년, 이제 곧 2020년도 올 건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전자적인 방식으로서 무역 거래를 하는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not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article A1, B1 of the Incoterms rules, however, now give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력을 부여를 했대요. as paper, 종이에 의한, 종이 서류에 의한 종이 서류에 의한 정보, communication 이런 것들하고 EDI에 의한 효력하고 똑같은 효력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As long as the parties so agreed or were customary.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겠죠. 오케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답이 아까 3번이 됐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7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57번에 DDP 규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only ex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DDP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수입 국가까지 물건을 전부 다 가지고 옮겨줬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뭐 보험, 운송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수입 국가에 수입할 때 발생하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리고 뭐 관련 유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셀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셀러는 bears all the costs and risk, 모든 비용하고 위험들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목적 국가까지 가는 데 발생하는 비용, 위험 이런 것들, 그리고 has an obligation, 의무가 있대요.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수출 통관, 그리고 수입국에 들어갈 때 수입 통관 해야 되는데 to pay any duty for only export.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only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duty, 세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관련된 세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는 혹은 세금은 수입 관세가 좀 더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엑스포트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스 인터내셔널 앤드 도메스틱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메스틱, 그래서 국제 혹은 국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셀러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죠. 틀린 답. 자, 2번.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bear all risk and cost of import clearance, the DAP rule should be used. 자, 임포트 클리어런스, 수입 통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이어가 이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DDP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DAP가 맞겠죠. 3번에 any VAT, VAT는 부가가치세고요. or other taxes payable upon import are for the seller's account unless expressly agreed otherwise in the sales contract. 일단은 DDP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셀러가 관련된 비용들을 전부 다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DP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비용들을 바이어가 지불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셀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이 바이어의 국가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걔가 어떻게 가져오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오다가 중간에 파손이 되면 어차피 셀러가 고쳐줄 거고 혹은 비용 부담을 할 테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셀러는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보험 부보를 하겠죠. 자,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다만 바이어가 그래도 아무래도 불안해. 나는 물건을 제 시간 안에 받아야 되는데 혹은 물품값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난 내가 직접 들고 싶어 라고 판단을 한다면
요청할 수가 있겠죠. 셀러한테. 너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부보를 할 테니까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한다면 셀러는 정보를 줘야 될 겁니다. 다음에 5번. The buyer must pay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자, 이거 뭐였어요? 우리 D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DAT, DAP, 그 다음에 DDP.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DAT였고요. DAP하고 DDP 같은 경우에는 도착 운송 수단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DDP 조건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근데 만약에 계약에 DDP 조건 써놓고서 뭐 추가적으로 양하 비용도 셀러가 부담한다 라고 써 있으면은 셀러가 해주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아까 전에 1번 나왔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인코텀즈 2010에 사용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운송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carrier, for the purposes of the Incoterms rules, the carrier is the party with whom carriage is contracted. 운송계약을 의뢰받은 사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customs formalities. customs formality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에요. 수입할 때, 수출할 때. These are requirements to be met in order to comply with any applicable customs regulations and may include documentary, security, information, or physical inspection obligation. 우리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붉은 불개미, 부산에 있다가 어디도 갔다가 경기도까지, 인천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처럼 어떤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게 국내에 들여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 이런 포멀리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delivery. This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in trade law and practice. But in the Incoterms rules. 다른 데는 어떠한 그런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Incoterms에서는 it is used to indicate wher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이렇게 위험이 이전될 때, 물품이 이전되는 거, 요거를 delivery,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 delivery document, 인도 서류. For many of the Incoterms rules, the delivery document is a transport document or corresponding electronic record. 우리 EDI에 대한 거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까지 같이 나와 있고. However, with Xworks, FCA, FAS, FOB, the delivery document may simply be a receipt. A delivery document may also have other functions, for example, as part of the merchandise for payment. 이렇게 대금 결제를 위한 서류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운송 서류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5번, the Incoterms rules to deal with the parties' obligations for storage of the packaged goods within a container or other means of transport. 자, 우리가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은 어때야 되고, 컨테이너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인코템즈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가 앞에 나와 있으면 사실은 강조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 5번 자체가 옳은 얘기로 가려면 do, not입니다. 이런 것들 내용 없었죠? 그쵸? 보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인코텀즈 DAT 규칙의 사용 지침의 내용이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볼게요. Delivered at terminal. DAT는 의미합니다.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언제 인도가 되는 거예요? Once blank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자, 우리 DAP 규칙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물품을 수입 국가까지 가져가서 도착 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인도하는 거였죠.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아래 보면 로드하고 언로드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뭐가 돼요? 양화된 상태니까 언로디드가 됩니다. 네, 여기는 언로디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목적 국가에 있는 항구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지붕이 있든 없든 such as quay, blank, container yard,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중에서 뭐가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팩토리는 아니죠. 그렇죠? 웨어하우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to and blank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거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화된 상태로, 그쵸? 이번에는 unloading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unloading. 다음에 DA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셀러가 수출 통관을 해야 되고 however, the blank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자, 우리 Xworks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관하고 수입 통관에 대한 주체가 전부 다 누구였어요? 바이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DDP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관도 셀러, 수입 통관도 셀러였어요. 나머지 9가지 조건은 뭐였느냐? 수출 통관은 셀러가, 수입 통관은 바이어가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however 요 당사자 바이어 아니면 셀러는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수입 통관의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셀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unloade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warehouse 그리고 unloa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우리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쫙 올려서 60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랜만에 이제 CISG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CISG는 조금 양극화가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오고 좀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60번 문제도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뭔가가 내가 이거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쳤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CISG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각 국가별로 제조물 책임법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CISG는 이게 does not apply 관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2번 A contract of sale mus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자,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A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은 must be concluded, 체결되어야 한다. in or advanced
by writing and is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어떠한 형식으로서 증빙이 돼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 증인을 포함해서 증빙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어때요? 그 CISG 자체는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배우셨던 낙상유불 이거 중에서 분류식 계약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a contract of sale mus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서면 혹은 is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어떤 요건에 따라서 증빙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sale은 need not be 이렇게 서면에 의해서 효력을 증빙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어떤 형식에 따라서 증빙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류식 계약이니까. 다음에 3번 A late acceptance 지연된 승낙은 is nevertheless effect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다. As an acceptance if without delay the offerer orally so informs 구두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The offeree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or dispatch a notice to that effect 아니면 dispatch 어떤 통지를 보내는 거죠. 지연된 승낙이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4번에 an acceptance may be withdrawn 승낙은 철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r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acceptance would have become effective. 승낙은 철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주의하실 게 이게 withdrawn, 철회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이게 취소로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offerer인지 offeree인지 요거 offerer인지 offeree인지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before or at the same time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 혹은 도달하기 전 이러한 의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CIC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쵸? 여기 before가 after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before and afte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다음에 5번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자, 선언은 선언인데 어떤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러한 선언을 하려면 구두로는 안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따라서 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CISG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 다음에 61번으로 갈게요. 또 인커 품지가 나왔네요. 사용 지침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대한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is rule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자, 셀러한테 엑스포트의 의무가 있어요.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er. 근데 요거는 없대요. 그렇죠? 수입 통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하고 뭐는 제외가 될까요? X웍스하고 DDP 정도는 지금 제외가 되겠죠.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가 있답니다.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고용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규칙. 한번 내려볼까요? 자, FCA하고 그 다음에 FAS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첫 번째 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FAS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이죠. 일단은 FCA가 들어가겠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반복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 그런 문구들이고, 우리는 오늘 지금은 이제 연습하시는 거니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자, 셀러는 물품을 인도를 한대요. 어디에서? To the carrier, 운송인한테.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본인에 의해서, 셀러 본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를 하고 at an agreed place.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누구한테 지금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셀러한테 있다라는 거죠. The seller also contract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of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보험계약도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두 개 정도가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는 CIF하고 하나는 CIP가 떠오르실 건데, 자, 여기 밑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읽은 거.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이 되니까 CIF는 안 되죠. CIP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this rule 세 번째입니다.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누구의 최대 의무를 표방한대요? 셀러의 최대 의무. 셀러에게 최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셀러가 수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입국까지 물품을 가지고 오면서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다음 수입에 관해서 발생되는 어떤 요건들, 비용들 전부 다 본인이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 and risk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그 해당 합의된 장소까지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셀러가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ously. 그래서 사실은 뭐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셀러에게 최대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DDP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는 FCA 그리고 두 번째는 CIP 마지막으로 DDP 나왔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을 좀 대비하실 때에는 이런 형식의 문제를 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네모 박스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조금 더 길게 해서. 근데 지금은 3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도 되게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자, 다음에 우리 62번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제50조 대금 감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만약에 물품이 계약하고 일치하지를 않아요.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대금이 이미 지급됐는지 아닌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대금을 줄일 수가 있대요. In the same proportion. 동일한 비율이죠. 비율.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blank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동일한 비율에 따라서 reduce, 줄일 수가 있대요. As the value, 어떠한 가치냐면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딜리버리가 들어가야겠죠. 실제 인도시에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을 가액하고요. 최초에 계약했을 때의 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reduce, 감액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봐서 이게 계약 체결 시점, 이게 인도 시점이라고 한다면 계약 체결 시에는 1달러짜리 물품을 1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100달러가 되겠죠. 근데 인도시에 보니까 1달러짜리 물품이 90개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달러 다 주나요? 아니죠. 10개가 안 왔으니까 그 비율만큼 빼가지고 90달러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실게요. CISG 15조 청약의 효력 발생, 청약의 거절, 승낙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an offer becomes effective. 청약은 효력을 갖는다. When it dispatches the offeree.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dispatch가 아니라 reaches입니다. A 들어가고 도달했을 때 여기 dispatch 저거 굉장히 많이 속이니까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요것도 속여요. 요거를 offerer로 속입니다. offerer.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전체 다 보셔야 돼요. 여기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에 2번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취소 불가능한 청약이라 하더라도 may be withdrawn, 철회가 될 수 있다. if the withdrawer, 철회의 의사표시가 reaches the offeree, 피청약자에게 도착한다면 after or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er.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before로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하면 철회가 아니라 취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3번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is terminated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er.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을 한다면 그 청약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맞는 얘기고. 자, 다음에 4번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어떤 진술이라든지 행동, 누구에 의한? 피청약자에 의한 행동이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진술이라든지 행동이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승낙한 걸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래요. Silence or inactivity does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즉,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행위나 진술에 의한 승낙도 승낙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silence or inactivity, 침묵하고 있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부작위. 이런 상황에서는 does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승낙이 구성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does not이 돼야 되고요. 5번 an acceptance of an offer. 청약에 대한 승낙은 become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ee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offeree는 누구예요? 피청약자. 이 사람이 승낙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승낙을 보내면 누가 받아야 돼요? offerer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offeree가 아니라 offerer가 된다라는 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6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4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67조 운송조건부 계약의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If the contract of sale
만약에 물품 매매 계약이 involves 포함한다면 carriage of the goods, 물품 운송, and the seller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뭐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특정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특정 장소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특정 장소가 없다면 이라는 전제로 조항들이 나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장소가 있으면 거기, 특정 장소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그래서 particular place가 들어가야 되고요.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구매자에게 리스크가 넘어간대요. 위험이.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blank for transmission. transmission은 뭐예요? 운송, 뭐 전송 이런 거죠. 물품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The first carrier. 운송인이 되겠네요. 최초의 운송인에게. To the buyer, 바이어에게 전달해 주라고 전송되는 거죠. 전달되는 거죠.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sale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URC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8조 서류 작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쫙 보시면 이제 뭐 아래 보시면 콜렉팅, 리미팅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두 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네요. 우리 옛날에 한번 배우셨던 거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추심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린시파가 있었고 추심 의뢰인은 어떤 은행한테 추심을 의뢰할까요? 리미팅 뱅크한테 추심 의뢰를 하고 추심 의뢰 은행인 리미팅 뱅크는 추심 은행인 콜렉팅 뱅크에게 추심을 의뢰하죠. 그렇죠? 그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으시면 이거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Where the blank bank instructs that either the blank bank or the drawee. 사실 지금 우리가 요거 보시기 전에 요 아래를 한번 보셨어요. 근데 보니까 컬렉팅하고 리미팅, 즉 추심 의뢰은행하고 추심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거 두 개만 잘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스트럭트, 지시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추심 거래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지시를 하는 존재, 은행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시는 누가 하는 거였어요? 추심 의뢰 은행이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리미팅 뱅크, 추심 의뢰 은행이 나오고요. 지시를 받는 사람은 콜렉팅 뱅크가 되겠죠. 여기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C라고 쓸게요. Or the drawee is to create documents. 이런 서류들을 뭐 개설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거나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collection. The form and wording of such documents. 근데 지금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리미팅 뱅크입니다. 리미팅 뱅크가 지시를 했으면 폼, 그 해당 서류들에 대한 양식이나 어떠한 글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누가 제공해줘야 돼요? 당연히 지시한 당사자가 제공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개설을 해라, 자료를 만들어내라 라고 했으면 양식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근데 안 알려준 거예요, 리미팅 뱅크가. 그러면 더 블랭크 뱅크는 shall not be liable. 어떤 또 다른 은행은 책임이 없대요. for the form and wording of any such document. 그 서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provided by blank, bank and or the draw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또 지금 리미팅 뱅크가 해결해 주지 못했으니까, 제공해 주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콜렉팅 뱅크가 본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양식 따오고 어떤 내용 들어가면 좋은지 알아와서 서류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C는 책임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C, RCC 하면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추심거래에서 은행이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추심의뢰은행, 그리고 하나는 추심은행,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거 두 개만 잘 맞추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65번까지 보셨고, 자, 다음에 66번 한번 보실게요. 자, 영국 물품 매매법 SGA 2조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transfer는 옮겨주는 거죠. 이전하는 거예요.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property in 굿즈가.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아니면 이전해주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to the buyer에게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the price.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 이게 영국 물품 매매법에서 contract of sale of 굿즈의 정의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실게요. 자, there may be a contract of sale between one part, owner and another.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공동 소유입니다. A하고 B하고. 근데 A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본인이 혼자 소유하고 싶어요. 그럼 B한테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SGA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 A contract of sale may be absolute or conditional. 절대적 혹은 조건부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우리 4번 보실게요. Where under a contract of sale,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 the goods, 즉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안에서 is to take place, 실행이 된대요. At a future time, 나중에. Or subject to some condition later to be fulfilled on agreement. 자, 이걸 보시면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러한 조건들이 나중에 이행이 되는 거예요. future time이라든지 아니면 condition later to be fulfilled. 나중에 충족될 조건들. 이거에 대한 합의는 is called a warranty in the contract. warranty라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런티가 아니라 지금은 합의를 한 거죠. 나중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called a agreement to sell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5번 an agreement to sell. 그 아래 바로 나오네요. becomes a sale. 근데 이러한 판매 합의, 즉 조건들이 나중에 충족될 거니까 지금 당장은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판매 합의는 becomes a sale.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대요. When the time elapsed. elapsed라는 뜻은요,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시간 경과. 시간이 지나가거나 or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subject to which the property in the goods is to be transferred.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0일 날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언제 날짜로? 5월 20일 날짜로 물품을 판매를 하겠대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던 여기 future time이라든지 그리고 그거가 관련된 기간 경과 요거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이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금이 100원인데 이 돈을 나중에 지급하겠대요. 그러면 돈 지급하면 물건 판매된 걸로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정 행위가 충족이 되게 되면 on agreement to sell, 판매 합의는 세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답은 여기 4번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우리 67번부터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